현재 시간은 1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고 저희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김덕호 FA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번 주 방송하면서 제가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시장 흐름이 많이 연출이 됐었어요. 물론 지금 지수가 반등했다고 해도 아직 우리의 손실을 다 만회하기는 좀 역부족이긴 해도 왜 오늘장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건지 그에 대한 코멘트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지난 거의 한 달 가까이 기관들이 조정폭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맞아요. 소폭의 하락세에서 섹터의 순환매가 돌더니 그 다음에는 증시 장 자체가 쭉 빠져버렸죠. 거기서 또 나스닥도 갑자기 급락하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들보다 우리가 그간 가지 못했던 어떤 섹터 순환매가 초반에 이루어졌는데 이후에는 말 그대로 국채 금리의 상승, 즉 우리가 명목 금리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보다 훨씬 대비되는 방어 자산인 채권 자산에 조금 더 유동이 많지 않았었나.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린다면은 오늘 장에서 이렇게 돌아선 거는 결국에는 국채 금리의 안정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이제 1.6%에서 1.5%대로 다시 이렇게 후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후퇴를 했던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바로 어제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예측을 했던 그 수치와 마찬가지로 물가 지수가 발표가 같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물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추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연준의 발언과 일치하다 보니까 증시도 차츰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관 안에서도 연기금이 무려 50일 만에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사야만 오르는 우리 시장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왜 오르는지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실은 삼성 SDI입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 3사가 다 상승하긴 하는데 그중에서 오늘장 상승폭이 크고 보니까 유럽 안에서는 중국 점유율을 넘겼다. 더불어 중국에서의 배터리 공장 대규모 증설을 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우선 이제 아무래도 SDI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 많은 배터리주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곳은 결국은 테슬라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중국의 니오라든가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한때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던 어떤 니콜라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배터리 사업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또 이끌어내는 하나의 그 주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견인을 했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중국에 있는 배터리 공장 1, 2 공장에 대해서 3천억 가량의 이제 그 투자 자금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연내 증설까지 완료하겠다라는 어떤 과감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테슬라 발목 잡기를 누가 먼저 빨리 잡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매출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초격차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초격차 전략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깃발 뺏기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많은 투자 업체들 그리고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진입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전 이제 어제죠. 어제 테슬라가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이 됐다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또 자연스럽게 그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과 함께 주가의 상승이 조금 두드러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안에서 이제 중국의 매출도 뛰어넘은 삼성 SDI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테슬라 발목 잡기, 깃발 꽂기를 누가 먼저 하느냐. 근데 현재 배터리 안에서는 당연히 K배터리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LG화학이 있는데 테슬라용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납품을 위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2020년도 2분기 때 CATL을 뛰어넘고 BYD를 뛰어넘고 LG화학이 배터리 매출이 전 세계 1위를 점유율을 달성했다는 점을 보셨을 때는 정말 이 갈고 칼 갈고 만들어서 그랬던 에너지 솔루션이 네. 그 매력이 이제 비로소 부각이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보였을 때 아무래도 아직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또 LG화학의 주가가 또 고스란히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도 올라주고 있고요. 그럼 삼성 SDI 오늘은 좀 상승폭이 가장 크니까요. 가격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반등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자동차 배터리주들이 오르거든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볼까요?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배터리주들의 움직임들이 비트코인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뭐 테슬라가 올라가면은 배터리주가 올라가고 테슬라가 떨어지면 배터리주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 장기적으로 보였을 때는 이제 산업의 그 변화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급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조정에서는 오히려 손절가를 작게 잡으시고 목표가를 높게 잡으시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80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 63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80만 원, 손절가 63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다음 동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쿠팡 효과가 끝이 났나라고 오늘 아침에 생각이 들었는데 안 끝났구나라고 또 장중에 느꼈습니다. 일제히 관련주들이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오늘 밤에 미증시 상장하는데 그 기업 가치에 대한 외신의 보도가 나왔어요. 네, 우선은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SEC에서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또 추가로 수정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쿠팡의 그 공모 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이 34달러 선까지도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가 나오면서 이전에 발표했던 주가에 대비해서 약 4달러씩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총이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580억 달러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 환율마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원화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66조 원까지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오히려 이것을 폭발적으로 뛰어날 수 있는 그 모멘텀과 시장의 회복이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뭐 동방이라든가 아니면 KCTC 그리고 뭐 KTH 뭐 이런 많은 관련 섹터를 집중 공략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쿠팡 관련주로 오늘 저희가 동방을 꼽아봤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쿠팡 관련주들 이제 상장하고 나면 재료 소멸로 보는지 아니면 또 가치가 더 점점 높아지고 흥행하게 된다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이제 지금 쿠팡 자체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뭐냐면은 결국 이제 관련 섹터들인데 오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분봉 차트, 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결국 올랐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초반에는 개장 초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올해 시장이 좋다 보니까 굳이 쿠팡 섹터 고르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뭐 한국전자 홀딩스도 그렇고 뭐 동방도 그렇고 동방 차트 지금 한번 보실게요. 분봉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침에 쭉 빠졌어요. 쭉 빠지다가 지금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지지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오전에 이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분들의 손실폭을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쿠팡 자체가 본주가 뜨면 땡큐지만 본주가 뜨지 못했다. 혹은 최근에 이어진 악재로 인해서 그 IPO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조정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관련주들의 그 주가 타격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이거를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오늘이라도 매도해야 될지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동방을 통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매도해야 할까요? 혹은 또 쿠팡의 찐수혜주는 없을까요? 사실 이제 이미 찐수혜주를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물류 쪽의 동방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고 네. 뭐 이제 결국 음식물 마켓컬리 관련된 부분에서 또 얘기가 나면 또 여기에 이제 뭐 태경 케미컬과 같은 뭐 드라이 아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은 업체들이 이미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기술 지표들을 많이 살펴보시면 뭐 RSI 지표라든가 OBB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살펴보시면은 정말 지난 2주간, 3주간의 조정에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열기가 뛰었었구나. 오히려 주가가 하락이 되고 증시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가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비중을 올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비중을 소폭씩 나누어서 담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S1 보고서에서 실제로 발표를 했을 때 주당 가격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만은 오히려 시총을 평가를 했을 때는 약 510억 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고 공모가 대비를 했을 때는 조금 과평가가 된 것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연출되거나 하면 다시 또 여기서 빠르게 빠져나오실 수 있는, 즉 단기 매매가 충분히 대응이 전략이 가능하신 분들께만 동방과 같은 종목들을 한번 권해드릴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금 앞으로의 쿠팡의 기대감들은 확연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게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시자라는 의미에서 네. 목표가격은 11,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격은 더 짧게 드리겠습니다. 9,0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쿠팡 본주 빠질 때는 빠르게 나오셨다가 이후에 주가 안정화 이후에 들어가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대비도 필요하다라면서 만약에 나오려면 빠르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의주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반까지 봤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종목이 최근에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컸지?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정치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로 지금 엮여 있던데 이게 왜 윤석열 테마주인지 사실 정치 테마주들은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렇죠. 가잖아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정치 테마주가 이제 지난 하락이 굉장히 깊었을 때 이제 윤석열 이제 총장이 이제 마찬가지로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이제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뭐 종목이라고 하면 뭐 서현이라던가 아니면 뭐 덕성, 뭐 아이테크노스 뭐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제일테크노스 이런 업체들이 많이 맞아요.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제 원익큐브도 마찬가지로 지금 테마주로 엮여 있는 게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 이제 그 감사로 이제 계셨던 분들이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김영대 감사 이분이 이제 지금 마찬가지로 검찰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과수부 근무를 했었다는 부분이 엮이게 되면서 이제 테마주로 또 엮이지 않았나. 결국은 이제 지금 윤석열 테마주들의 대다수 업체들 지금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뭐 사회이사가 관련주 아니면은 뭐 감사 후보가 관련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경영권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발을 한 발 걸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인 그 연관성을 좀 찾기가 사실상 또 쉽지 않는 그런 기존의 어떤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 어떤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맥주로서의 그 역할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견인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대 감사 후보가 검찰청 과수부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지금 또 정치 테마주로 편입되며 오늘장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또 이 회사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치 테마 때문에 더 많이 오르면은 본질 기업 가치가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제 가장 정치 테마주가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 정치 테마주라고 했을 때 그 사업 부분, 그러니까 대선의 당선 이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인맥주냐 아니면 그와 관련된 정치 사업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집권 당시 이제 대북 관련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다 보니까 뭐 아난티라던가 아니면은 뭐 농업 관련되는 뭐 경농, 농우바이오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북한과 어떤 남한 간의 그 관계를 절충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부분에 집중을 했었다는 부분에서 정치 테마주, 특히 사업주로서 엮여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뭐 현대로텐도 마찬가지로 이제 철도 쪽 이런 부분들이 또 연계가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실제로 대선 출마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출마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을 때는 다시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인맥주에서 다시 그 인맥이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흑자 전환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화학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의 그 주가 견인이 굉장히 이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테마주가 지금 덮어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떤 상승분들이 매력이 조금 더 낮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주는 한 번 더 보실 때 경기 부흥으로 경기 민감주로서 혹은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들어가는 종목으로는 매력이 있겠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그 테마성의 반영이 조금 더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좀 급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비중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으로는 비중 조절해 보자. 목표가보다는 익절가, 손절가를 잡아볼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장 초반 대비했을 때도 네.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5% 지금 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도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상승 대비해서 이제 다음 장에 대해서도 또 대비를 하시자라는 의미에서 손절 가격은 2,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지금 2,8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마 테라퓨틱스인데요. 제약바이오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에는 뭔가 이슈가 나왔구나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러시아 백신이 붙었습니다. 러시아 백신 코비박의 MOU 체결 소식 때문인데 확정된 건가요? 내용은 어때요? 일단 지금 뭐 코비박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는 지금 자체 개발을 한 백신 사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맞아요. 스푸트니크 V라든가 아니면은 뭐 에피박 코로나라든가 이런 이어서 이제 코비박 백신이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세 번째 자체 개발을 한 백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셀마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한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MOU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자체 개발까지는 끝이 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접종에 대한 그 물량들을 국내에서 받아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슈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스푸트니크 V 때만 하더라도 이제 1, 2, 3만 거치고 어떻게 3, 4 안 거치고 국민들을 접종시키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안전성 논란이 컸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국제 이제 학술지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신뢰성이 92%까지 굉장히 높게 평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을 했던 것이 이 셀마 테라피틱스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간의 어떤 영업이익 부분들의 그 마진율이 굉장히 낮았던 부분들을 백신으로 하여금 다시금 재고를 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들이 오늘 장중에서 조금 폭발적으로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셀마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왜 궁금했냐면요. 최근에 뭐 백신과 관련해서 유통을 맡는다,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이슈가 주가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보다는 손실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왜 최근에 부진했을까요? 이제 위탁 생산이 실제화되고 있는데도. 일단 제가 존슨앤존슨 차트를 지금 잠깐 올려놨는데요. 사실 이제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공급 물량을 추가로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약 1% 내외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과거처럼 정말 그 백신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백신이 없었을 때는 한 번 접종 자체가 굉장히 귀해지지만 지금은 많은 업체들이 이미 이제 백신에 대해서의 그 연구 결과들이 성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의 매력이 이제 기간의 코로나 이슈로 해서 타격을 입었던 업종적으로 다시 눈이 쏠리게 되면서 그간의 어떤 CMO주라든가 아니면은 백신 관련 제조 업체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조금 빠르게 하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바이오주들 특히 이제 백신을 취급했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업 쪽에 조금 더 성과를 주목하시면서 이제는 백신 부분에 대한 어떤 보도의 호재를 기대하시기보다는 백신 부분들의 낙폭을 대비를 하시면서 다시금 그 기술주로서의 그 역할 그리고 바이오테크 자체에 대한 부분들로 초점을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의 투자 매력도가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본 사업도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오늘 또 급등세를 보여줬잖아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러시아 백신 그 효과를 기대해 볼까요? 사실 이제 지금 FOMC까지의 그 이제 조정 변동세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셀마 테라피틱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장에서 급등을 역시했던 종목들이 또 지지부진하게 힘 빠지기 좋은 기간이 딱 일주일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굉장히 짧게 9,000원을 제시를 드렸는데요. 오히려 셀마 테라피틱스의 그 본인이 운영을 했던 그 기업들 그리고 사업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는 홀딩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내일 장중에서는 한 번 더 재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9,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오늘 인기 검색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특징주 4가지 다뤄봤습니다. 장 마감까지 상승 유지되길 바라면서 김덕호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